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따 뒷부분에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미리 영상이 좀 흘러가기 전에 미리 초반에 말씀드리는데 스텔라 루멘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부터 스텔라 루멘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그렇다고 이걸 매수를 적극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지켜보시면 돼요. 지켜보시면 되고 루머가 많이 이렇게 산재돼 있고 악재가 터지는 코인을 오히려 더 집중. 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산 코인이 루머에 휩싸였다고 해서 그거에 관해서 절망하거나 패닉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럴 코인이 있고 그러지 않을 코인이 있는데 커뮤니티가 단단한 코인들이 있어요. 모네로라든가 네미라든가 호라이즌이라든가 대시라든가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여러 개 또 있는데 어쨌건 스텔라 루멘이 찔끔찔끔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금하고 실버 시세를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한번 보시고 지금 어떻게 그린 컬러 빨간불 이것만 그냥 느낌만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뉴스를 말씀드릴 건데, 넷플릭스라는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애플사에서도 이번 달 3월 달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는 루머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피셜하게 하면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CCN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기자가 애플사 같은 경우 만약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게 되면 넷플릭스한테 한 수 니네가 배워야 하지 않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넷플릭스가 이제 성공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기기 소유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기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구독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은 기존 디지털 스트리밍 제품에 가입하고 애플의 iOS TV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서 오피셜하게 아직까지 딱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닌데 뭔가 나오긴 하겠죠. 다른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마디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LG U+에서 CJ 헬로비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4위에 원래 어떻게 콘텐츠 시장에 있었는데 지금 2위로 등극을 했잖아요. 근데 숨겨진 게 걔네 전략이 있는데 LG U에서 이미 넷플릭스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전략적으로 맺었잖아요. 한국에서는 단독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5G가 도래하면 더 많은 광범위한 콘텐츠를 확보한 업체가 결국에는 상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딱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CCN에서 이것도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한국에 관해서 되게 해외 외신 이런 블록체인 관련한 어떤 크립토 자산에 관한 어떤 그런 매스미디어에서 한국에 관해서 되게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서울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돼서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기자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서울 정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콘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문서를 발행하며 광범위한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2월 8일 서울 블록체인에서 팀을 구성하여 서울 시민과의 블록체인 생태계 개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40명, 일반 주민이 30명, 개발자가 20명이 여기 들어가 있고 전문가가 10명이 들어가 있다. 수개월 내에 분산 원장 기반 시스템을 개발, 테스트 및 배포할 예정입니다. 라고 여기 써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위촉장을 내가지고 도장까지, 박원순 시장님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이게 100명이라는 멤버한테 이게 발행이 된 거예요. 모집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거버넌스 단원이 구성이 돼가지고 기획이 된 거고, 그리고 거기 아이콘에 이제 사장인 사람이 김정주가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부가 주도하는 아이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공 블록체인 유스 케이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김정은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사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여기 보시면 시민권 카드 서비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문서 인증, 하청, 계약금 지불 및 마일리지 포인트 통합 같은 중요한 행정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분산 원장 기술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JPM 코인에 관해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그래서 아침에 어저께 도리도리님이 올리신 거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살짝 보기는 했는데 오늘 뉴스를 찾아보니까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플래시 비트코인 매셔 제이미 다이몬, 여기 보시면 JP모건에서 자기네가 주가 되는 어떤 암호화폐에 관해서 런칭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름이 제이미 다이몬이라는 JP모건 대표거든요. 근데 CEO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디스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격 반영에 엄청나게 돼가지고 폭락 장세를 몇 번이고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마다 여기 JP모건 관련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매집했다는 그런 뒷소문이 있더라고요. 파크라고 여기 위에 써 있는데, 파크 또한 국제 관할권에서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일종의 안정적 거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JPM 코인의 액면가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달러이며 실제 밑달러화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FED에서 하는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양적 완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한국에서도 KT에서 코인을 발행한다,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코인을 발행한다, 이것도 1년에 앞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전부 다 마찬가지로 저는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은 간접적인 양적 완화, 미니 양적 완화를 소도시마다, 소기업마다 해서 어떤 크립토 생태계를 구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퍼즐이 딱 맞춰지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비트코인이 거래하는 것, 거래하는 방법, 거래하는 이유, 거래하는 대상을 덜 염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 바보라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이미 다이몬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은 10만 달러로 거래할 수 있지만 결국 영원으로 추락합니다. 정부는 그것을 분쇄할 것이라고 그는 한 번의 기억에 남는 인터뷰에서 말했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엄청나게 디스를 많이 했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하는 말들을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넴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 어떻게 됐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루머가 돌았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시면 이제 아실 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규제안에 관해,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암호자산에 관해서 규제안의 발표가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그거에 관해서 수장됐다, 그냥 죽어버렸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획기적이다, 암호자산에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니라, 지금 코인 시세가 지금 외줄타고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호재 인거 같이 나왔다가 그게 결국엔 사라졌다, 그 규제안이 결국 묻혀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규제안에 관해서 긍정적이게 내놨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거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난 14개월 동안에 이제 암호화폐의 베어마켓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다, 그런 얘기가 CCN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코드를 가차없이 배송하는 25개의 토큰팀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CMC를 통해 어리석게 스크롤하는 좋은 대안 추적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표본 추출한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코인은 좋고 어떤 코인은 나쁘다에 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걸 봤는데, 코드를 주기적으로 자주자주 업데이트하고 커뮤니티도 강력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어느 정도까지 형성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없다거나 트위터를 안 한다거나 텔레그램에서 원래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그 투자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스캠일 확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ICO 한 사람도 사실 문제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캔 코인을 잘못 투자하면 내가 진짜 투자한 코인이 영원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절대 그런 코인들은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ICO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개발자 활동은 암호화 가격 추세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지표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트윗에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주거나 그런 게 만약에 없고 코드를 계속해서 수정해서 올리지도 않고 개발자가 별 어떤 의식이 없다면, 예? 그냥 그거는 그 코인사는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거 코인 투자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날려먹기도 했고, 다 합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세 하락한 거 말고 그런 코인만 잘못해서 12개인가 날린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특이한 게 나와 있는데 14개월간의 베어마켓에서 가장 그 가격대의 방어력이 가장 우수했던 게 사실은 바이낸스, 예, 코인이었대요. 달러 대비해서 70% 이하의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의 토큰이 달러 대비해서 97에서 99% 하락한 반면 디크리드, 여기 디크리드라고 나오죠. 이것도 되게 괜찮은 코인이거든요. 디크리드. 그리고 여기 어우거 나오죠. AUGUR. 예, 이것도 괜찮은 코인이고, 체인링크와 같은 개발자 활동을 기반으로 한 순위의 프로젝트는 70%에서 89% 범위의 사상 최고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말씀드린 코인들 진짜 괜찮은 거예요. 예. 장기로 가져가셔도 사라지지 않은 코인들이고 개발자도. 근데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것도 괜찮은 거 되게 많거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바이낸스 측에서 바이낸스 체인하고 바이낸스 덱스로 이제 갈려가지고 BNB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이제 확장할 건데,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 분산 투자 덱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상승하여 투자자들이 BNB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BNB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소각도 하고 하니까 그 값어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즈니스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왜 베어 시장에서 왕인가라고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DCG 창립자인 CEO인 베리 실버트인데, 좀 이따가 이 사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 낙천적이었지만 많은 토큰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디지털 토큰의 대다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며 대부분이 0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거의 모든 ICO는 돈을 모으기 위한 시도였지만 기본 토큰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간 것의 대부분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실버트는 말했습니다. 되게 공포스러운 말을 하다니.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지급해 준 게, ICO에서 지급받은 게 진짜 코인이 아니라 토큰일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잘 구분을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발치인이 없고,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한 거는, 그거는 진짜 코인이 아니라 그냥 토큰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왜 크립토 투자자 중에 백만장자인 사람이 왜 비트코인에 올인을 했냐에 관해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사람이 한 말이랑 이 사람이 운영하는 자산 펀드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예?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잘 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립토커런시는 제거됩니다라고 이 사람이 좀 전에 다른 뉴스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베리 실버트인데, 이 사람이 이미 비트코인은 디지털계에서 금이 돼버렸다. 예, 그래서 ETF가 나오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 이미 인정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현재 마켓캡에는 2,000개 이상의 크립토커런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대다수는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2017년 초기 동전 ICO 부문 새로운 크립토커런시 프로젝트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실행 가능한 제품이나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표절하거나 철저히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도 ICO를 하시거나 ICO에서 손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저는 좀 비추해요. ICO 하시는 거는. 거의 모든 ICO는 돈을 모으기 위한 시도였지만 기초 토큰에 대한 사용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것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실버트는
말했습니다. 예, 라고 나오죠. 여기 이 사람이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인데 트위터를 나중에 저도 친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실버트는 젊은 청년 투자자들이 베이비붐 세대를 대신할 때 금메달의 지배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의 지배, 그러니까 골드죠. 골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진짜 디지털 금이 돼버릴 거다. 그리고 금에 상관없이 금메달에 머무를 것이라면서 금메달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버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밀레니엄 세대에게 전해진다. 나는 많은 것들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공급 전체의 1%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예, 베리 실버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 개인 치고는. 이 사람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이제 다른 거는 아니다. 자기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에서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판단했을 때 장기 투자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들어가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호라이즌도 들어가 있어요. ZEN이라는 아마 이니셜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호라이즌 여기 들어가 있고, 라이트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 들어가 있죠. XRP, G캐시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만 진짜 추려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레이스케일에서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서 투자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크립토 커런시 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비트코인 인프라에 광범위하게 투자합니다.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 블록체인 및 스트림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에 또 안 나온 게 파일코인도 있네요.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G캐시, 알트코인 뭐 이런 좀 전에 보여드린 그거 말고 여기 파일코인이라고 있는데 파일코인도 괜찮은 코인이에요. 그거 한번 말씀 또 드리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뭐 해골 표시에 비트코인 이렇게 물고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약간 회개망측한 사진이 있는데, 왜 JP모건에서 발행된 크립토커런시가 비트코인 킬러가 될 수 없냐에 관해서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만든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JPM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다고 해서 나머지 코인들이 죽지 않는 거에 관해서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JPM 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있는 코인이 아니에요. 그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같다고 취급을 못 받는다고 여기 기사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JPM 코인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운영하는 코인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에 이동하는 거대한 자금에 있어서 사용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리플을 JP모건에 채용 안 했냐, 그래서 리플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게 은행과 은행 간,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에 쓰여질 거는 분명히 구획이 되고 나중엔 그게 페어 거래가 통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용도나 사용처가 분명히 틀리게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사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다우존스가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주식시장이 지금 심각한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이 자발적인 마감 기한 이전에 최종 협상을 시작하면서 다우와 미국의 증시는 목요일 하락했다. 3월 1일을 훨씬 넘지 않아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늦기 전에 하지 않으면 양국 시장에 엄청난 압력이 아마 가해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미국에서 중국을 진짜로 실제로 어느 정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관세안을 25%를 한 봉에 아마 때려서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정적으로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게임은 아마 지켜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를. 버지니아에서 경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연기금이 있는데, 그게 왜 비트코인에
투자가 됐냐에 관해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용처에 어떻게 들어갔냐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첫 번째 사항은 먼저 투자 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버지니아주의 은퇴연금 제도는 총 2,100만 달러 기금에 쏟아 부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펀드 총자산의 0.3%와 0.8%가 이번에 투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투자는 위험을 수반하며 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 오퍼튜니티 펀드는 암호자산의 최대 15%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5%까지 향후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금 중 15%만이 실제 크립토 뭉치에 투자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기금이 어떠한 크립토의 통화에도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중요한 뉴스를 딱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끝으로 말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ICO는 항상 한 번에서 10번 정도 두들겨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거,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건, 아까 그레이스케일 그 포트폴리오 자산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은 코인들을 솎아 놓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에 투자하라고 사람들을, 개인들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저도 이미 거기 나와 있는 표에 있는 코인 중에 투자해 놓은 것도 있긴 하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건 모든 분들이 다 웃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아직까지 겨울이 한동안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감기들 다들 조심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